이정현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입니다. 네. 이번 설 어디서 보내셨어요? 반반이었습니다. 네. 반반이라면은 서울하고 지역이란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연휴 동안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째에 대한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누가 집권 1, 2년 따지겠습니까만은 네. 모두가 다 염려하고 우려한 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이 전통상가가 참 잘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 좀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많고, 네. 역시 또 졸업 시즌이고 취업철이다 보니까 청년들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좀 그런 여론이 나오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됐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든 사실 지금 국민들이 특히 지역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시각은 아니죠. 다만 이제 제가 작년에 순천 곡성에서 정말 큰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거의 매주 주말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특히 지역 관내에 순천 곡성뿐만 아니라 여수나 광양이나 구례나 고흥이나 주변에 그렇게 또 좀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들은 수시로 찾아가서 보고 현장을 둘러보고 또 해결점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역시 지역민들은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많이 갈망하고 있었다, 갈구하고 있었다,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네. 의원님 방금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당선된다는 게 있지 않았던 일인데요. 당장 올 4월 강주 서구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는데 이런 의원님 같은 케이스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선거 결과야 유권자들의 선택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호남 선거 관련해서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하는 걸 확인했다고 한다면, 네. 후보를 낼 때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서 아주 제대로 된 경쟁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니까 또 포기하니까 좋은 후보가 안 나오고, 좋은 후보가 안 나오니까 또 좋은 득표가 있을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삼고초려, 십고초려라도 해서 좋은 후보, 경쟁이 될 만한 후보를 내세워서 지역의 정치의 경쟁을 살리는 것, 그것도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었었는데, 그동안에 그걸 소홀히 해왔었던 점들, 완전히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네. 이번 선거에서부터만이라도 정말 경쟁이 될 수 있는, 당락을 떠나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내는 그 노력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전국 정당 또는 집권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고, 선거, 정치,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호남에서 여야가 함께 공존하는 정치 경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사실상 공천 받으면 형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만 손가락만 꼽고 있다가 개표 시간만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상상했던 그 답이 나오는 그런 선거를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당선된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자사자 고개 숙이고 손금이 달아지도록 그렇게 액을 복구를 하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또 지역민들한테 서울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자주 지역에 내려와서 고개 숙이고 질타받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로 30년을 지역을 싹쓸이 해왔었다고 한다면 그건 지역 발전도 지역의 정치 발전도 더더구나 지역의 정치인들이 경쟁력 있게 강하게 클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윤근 대표를 제외하고 온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 이렇다 할 대수권 주자로서의 내세울 만한 호남 출신 지금 정치인 자체가 거의 실종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호박하듯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정치의 정치인의 약화 이게 바로 정치의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치의 경쟁을 회복을 해서 치열하게 지역민들한테 누가 더 고개 많이 숙이고 누가 더 많이 찾아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치열하게 애쓰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경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쟁도 중요한데 지금 일부 연대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에서 대응이란 말이죠. 네, 주요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이 새정치연합하고 네, 연대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연대하려고 해도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죠. 네. 새누리당 사람이 있어야죠. 그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 중에 30명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 그 당에 공천했다가 안 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연대를 하려고 해도 연대를 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네. 작년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주 전남의 해묵은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목포에서 완도간 고속도로, 또 목포에서 오성간 철도, 또 순천에서 광주 간 철도, 심지어는 서울에서 광주 간 KTX가 끝나자마자 광주에서 다시 목포 간 KTX, 또 그 광주에 있는 많은 자동차 관련 그런 예산들이 다 통과됐어요. 제가 이상하다, 말하자면은 예산 담당자들이 저한테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박지원 대표님도 전화 왔습니다. 우윤구 대표님도 전화 왔습니다. 황교안 의원님도 전화 왔습니다. 여야가요. 죽자 사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네. 지금 연대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연대를 할 수 있는 상대방,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이정현 한 사람 말고 두서른 사람만 더 있어도 훨씬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목포의 주영순 비례대표지만 주영순 의원님도 축자사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죠. 연대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또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주면 그건 결국 결과는 지역 발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시간에 네. 기회 되면 또 이야기 듣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